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수스 EPC 넷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 라즈베리 파이 4를 장착한 넷북으로 개조하려는 이유와 함께 아수스 EPC 본체를 분해를 해서 라즈베리 파이 4를 장착하는 데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디스플레이 설치부터 해서 남은 과정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SB 허브를 좀 정리를 하고
이제 거의 대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오디오 파트 그리고 키보드와 터치패드만 작동하게 만들면은 완성이 됩니다. 물론 그러기 전에 이게 닫혀야 되는데 살짝 불안하기도 합니다. 워낙에 많은 것들이 안에 들어차 있어서 과연 잘 닫힐지. 자, 이제 남은 파트 얼마 되지 않지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키는 눌러지는데 지난번과 같이 마찬가지로 전혀 상관없는 문자가 눌러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아두이노나 이런 틴시보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알아내면 다음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래 추출한 이 키보드를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분해해 놓고 나니까 정말 작네요. 네. 지난번에 덱스북을 만들 때는 이 바깥으로 나가는 라인도 몇 개 안 돼서 테스터로 하나씩 찍어서 쉽게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건 나가는 라인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덱스북 만들기 할 때는 마우스 좌우 버튼이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들어오는 라인이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라인이 있었는데 그 마우스 버튼이 이렇게 메인 보드에 달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버튼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 이게 또 작업이 쉽지가 않겠네요. 보통 이 시네틱스 터치패드의 경우에는 이 모델명이 있습니다. 모델명을 찾으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표가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이 지금 920에 000-935-01 이걸 찾아봤는데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어 보니까 10번은 있고 7번도 이렇게 7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데이터인지 클럭인지는 2개만 바꿔보면 되니까 이 4개의 라인을 PS2 USB 컨버터에 연결을 해주면 이제 될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마우스 버튼의 경우에는 또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는 이 T23 그라운드에 연결해주고 다른 거는 아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T7이나 T2 이런 거에 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걸 찍어보면 되겠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10, 11, 7입니다. 그래서 3개 중에 하나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은 10, 11이 같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10, 11을 데이터랑 클럭으로 맞춰서 한번 납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어렵게 분리를 했습니다. 처음 벗겨내는 것은 그냥 뭐 대충 벗겨내도 됩니다. 안에 또 한 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하지만 두 번째 글루건보다 더 강력하게 접착되어 있는 이것들을 뗄 때는 저처럼 이 사이드를 통해서 칼집을 내줘서 뜯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니퍼를 사용해서 뜯다 보면은 이 칩 저항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그것들이 다 들어가면은 다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제거를 해줬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네, 이제 마지막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네, 안 다칠까봐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잘 다쳤습니다. 뭐 완벽하게 다친 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살짝 배가 부르긴 했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많은 부품들을 넣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배터리를 분해하다가 크랙이 생긴 부분에는 크랙 필러를 발라줬는데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뒷면도 크랙이 상당히 심했는데 뭐 아주 좋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메꿔줬습니다. 네, 단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바로 이 케이블입니다. 네, 안쪽에서 돌려서 이 사이로 빼려고 했는데 뭐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이 케이블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판을 펼 때 이렇게 되고 접으면 완벽하게 밀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살짝 조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원 스위치, USB 3.0, 그리고 이어폰 잭,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그리고 USB 2.0, HDMI까지 많은 포트들을 살려줬고 제가 생각했던 기능들을 대부분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켜보겠습니다. 쿨링팬을 맨 처음에 5V에 연결했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3.3V로 바꿔줬습니다. 네, 이렇게 부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쪽에는 USB 허브 LED가 들어오고 전원 LED는 연두색이었다가 10에서 15% 정도로 떨어지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라즈베리 파이 4는 블루투스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블루투스 마우스로도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키보드는 좀 작아서 사용하는 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네, 한글도 잘 되고 뭐 키보드 활용은 원래 있던 키보드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터치도 이렇게 잘 됩니다. 근데 터치 정확도는 많이 떨어져서 뭐 그냥 된다는 정도,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라즈베리 파이 4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터넷 성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크로미움 웹 브라우저고 네이버 포탈 같은 경우에는 PC 모드로 아주 부드럽게 잘 실행이 됩니다.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것이 유튜브겠죠, 아마도. 네, 역시 유튜브는 조금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미니 PC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720p로 무난하게 플레이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1080p 올려도 이 모니터 자체가 1080p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데 HDMI 외부 출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1080p도 보겠습니다. 네, 1080p도 무난하게 실행이 됩니다. 네,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이 크로미움으로 실행이 안 되고 크로미움 미디어 에디션을 다운받아야 됩니다. 넷플릭스 홈페이지에서는 부드럽게 잘 실행이 되고 넷플릭스도 무난합니다. 게이밍 성능은 이런 에뮬레이션 게임들 플레이하는데 PSP의 경우에도 레트로파이에서 하는 경우와는 달리 벌칸이 지원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성능의 향상이 있습니다.
네, PSP가 뭐 완벽하게 100%는 돌아가진 않지만 그래도 제일 사양이 많이 필요한 갓오브워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걸 봐서는 뭐 게이밍 퍼포먼스도 뭐 저가형 에뮬레이션 게임기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돌핀의 경우에는 조금 부족하죠. 네, 그리고 뭐 드림캐스트의 경우에는 거의 100% 돌아가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PSP가 이 정도 돌아가니까 스팀 링크 같은 것도 무난하죠 하기에. SD카드 슬롯을 살려놨기 때문에 마이크로 SD카드에 레트로파이 같은 프론트엔드 OS를 깔아서 이 SD카드를 넣고 부팅을 하면은 게임기처럼 변신하게 됩니다. 레트로파이로 부팅이 되는데 레트로파이로 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트로파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레트로파이는 이렇게 게임패드 하나만으로 모든 작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OS입니다. 그래서 라즈베리파이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부팅을 하면 뭐 전용 게임기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레트로파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거의 게임기 안 부럽죠. 네, 자, 그럼 종료를 하고 자, HDMI 단자도 살려놨기 때문에 외부 디스플레이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재부팅하면 화면이 이렇게 두 개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부 디스플레이로도 확장이 되니까 정말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처음에 알아봤던 것처럼 거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윈도우즈 XP가 깔려있던 저사양의 아수스 ePC를 라즈베리파이 4를 장착하고 또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넣어서 뭐 지금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가지고 나가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넷북으로 한번 개조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개조할 만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들이 뭐 그 돈이면 다른 거 산다, 딴 거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제 채널은 개조 채널입니다. 개조 채널이니까 저의 경우에는 그 돈이면 개조한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와 함께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